안녕하세요. 캐나다 육아대디입니다.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동네 외국인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집값 정말 안 오르는 것 같아.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희 동네에 약 10년 정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동네에 비해 집 가격이 너무 안 오르는 것 같다는 푸념을 하는 걸 들으며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집값이 안 오른다. 우선 그 말 자체는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보다 집값이 안 오른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동네 평균은 10년 전에 약 40만 후반 정도의 형성이 됐다면 현재는 약 1.3밀리언 정도가 되니까 안 오른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너는 집 사고 팔 때 주로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가 살 때는 레노가 이제 되어 있는 집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레노가 안 된 집을 주로 사고, 그리고 또 팔 때는 자기가 이제 레노를 해서 고쳐서 팔면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레노도 안 하고 그렇게 판다. 전에도 그래 왔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는데요. 그럼 너는 집을 언제쯤 이렇게 팔아?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해본 그런 타이밍은 이제 없었다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근로소득이 아닌 집으로서 돈을 버시려면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 동네의 평균 상승률 그 정도밖에는 절대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집으로 돈을 벌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총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낮은 매수 가격, 적절한 레노베이션, 부동산 사이클에 맞는 매도 타이밍,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운. 이 4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조합을 잘 하신다면 평균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콘도 그리고 하우스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는 사실 공용주택이다 보니 가격이 이제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투베드 콘도 10층에 거주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사이즈인 바로 아랫집이 약 80만 불 정도에 이제 팔려 나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집을 이쁘게 레노베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만 불 이상의 그 갭을 벌리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도 시장 가격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가격을 더 많이 주고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사이클을 보고 매도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집을 이제 파는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방금 말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작년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그런 때가 또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리스팅을 한다면 본래의 평균 가격보다는 훨씬 이제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께서 파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밴쿠버 그리고 토론토의 시장도 살짝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요 부동산은 사고 팔고보다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돈이 된다던데요? 네, 부동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만 있어도 시세가 상승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빠른 자산 증식을 하기에는 이제 힘들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부동산은 이제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 오르기는 하지만 사이클 주기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평균 상승률 밖에는 여러분들께서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집이 레노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거랑 상관없이 말이죠. 헌집을 싸게 사서 이제 고쳐서 비싸게 파는 그런 방법과 더불어 상승장에 여러분들의 집을 리스팅해서 이제 팔게 된다면 가만히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콘도는 이런데 하우스는 어떨까요? 이 하우스가 콘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내 집 가격은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모든 집은 같은 모양으로 지울 수 없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즉 같은 하우스 단지 안에 이제 같은 사이즈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집 하나
똑같이 생긴 집은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집을 꾸미고 레노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10만 불에서 많게는 30에서 40만 불까지 시세 차익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우스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콘도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주방 레노베이션을 멋있게 한다든지, 지하에 렌트용 방이나 추가적인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 위해 백야드를 아주 이쁘게 꾸민다든지, 이렇게 하우스 셀링 포인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하우스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의 집을 사고 싶어하는 단 한 사람의 눈에만 띄어서 그분의 마음을 홀릴 수만 있다면 그분은 얼마의 돈이든 상관없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비슷한 예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토론토 마크함 쪽에 있는 하우스입니다. 이 두 집은 바로 양옆에 위치한 집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랑 모양, 그리고 심지어 레노베이션 스타일까지 아주 비슷한데요. 한 집은 이번 주에 1.6이 넘는 아주 높은 가격에 팔렸고요. 바로 옆에 있는 집은 작년에 팔렸지만 1.3이라는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 바로 옆집, 그리고 레노베이션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3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시점에 여러분이 집을 매도했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만 조금만 잘 맞출 수 있다면 또 이렇게 근로소득에서 벌 수 없는 이제 큰 돈을 집으로서 벌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록 하우스에 살더라도 한 곳에 오랜 기간 계속 머물며 레노도 하지 않고 집을 언제 팔지 그런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시간에만 의존하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는 제 이웃 주민이 말하는 큰 시세 차익을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집을 사고 팔고 그리고 이사를 다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그 어렵다는 레노베이션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집을 사고 팔며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건 커뮤니티의 좋고 나쁨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가치를 순전히 이 시간과 이 커뮤니티에만 의존을 한다면 큰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이 시세 차익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서 돈을 한번 벌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냥 사서 묵혀두고 기다린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레노베이션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을 통한 자산 증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